아이고야, 이거 뭐야, 이거 돼지우리야, 이거 세금 받아준다 어떻습니까, 이거? 아이고. 저기 여기서 하는 거 맞아요? 필요한 게 있으면 녹화하십시오. 저기 문까지 찬 거예요? 껌 하나 드릴까? 아니. 오늘이 올 들어서 제일 더운 날이랍니다. 그냥 아주 더운 죽는 줄 알았네 그냥. 재판 어땠어요? 저는 완전 재밌었어요. 아이고 나 졸려 죽는 줄 알았는데. 저는 배심원 처음이거든요. 아이, 뭐 하시게? 네. 이거 혹시 투표할 때 필요할지도 몰라가지고. 야, 여기 이 양반을 저 국회로 보내야겠어. 아니 나는 몇 번 했어요. 근데 뭐 변호사도 뻔히 보이는데 뭐라 계속 말을 만드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재판도 중요한데 그런 애들은 그냥 따기 치고 가르쳐 놓는 게 돈 시간 다 절약되는 방법이에요. 빨리 시작합시다. 네, 저기 한 5분 있다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선생님 한 분께서요 아까 화장실로 들어가셨거든요. 아, 이거 정말 진짜. 야, 저기도 지금 출연 어땠어요? 그래도 이런 건 좀 나요. 살인 사건으로 배정돼서 운이 좋았지. 절도 폭력. 아유, 긴가민가. 이거 완전히 어떻게 상비야 이거? 아니 그 칼말이야. 자꾸 엄마한테 그걸 밀으라니 그 말이 돼요 그게? 그러게 말이야, 그 얘기를 3일 내내 저기 앉아서 듣고 있었잖아요. 그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뻔히 알면서 말이야. 이거 참나 진짜. 감기 걸리셨어요? 아, 여름 감기가 더 독하다더니 그냥 코가 더 걸었다니까. 와우. 아유. 소리 한번 죽이시네. 그 눈으로도 한번 해봐 이렇게. 뭐 볼 거 있어요? 근데 지금. 주식만 거는 거예요? 아, 그좀 일하세요? 주식 중개합니다. 검사 봤어요? 저는 피트니스 하는데 먼저 한번 보세요. 검사. 아, 샤프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씩 논리적으로 착착착. 보통 머리 좋은 사람 아니면 그렇게 못하지. 잘하더라고요. 일단, 이야, 있어 보이잖아. 여자들이 좋아하겠다. 시작합시다. 예.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 양달 티켓 끊어놨거든요. 그 이번에 그 새로운 투수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물건이야 물건. 아이고야, 살다 그냥 아들이 아버지 죽인 사건을 당한다니. 아니, 근데 이런 사건의 통계를 보면요. 동계는 무슨 동계야. 그런 놈들은 그냥 막 자라게 내버려 두잖아요. 다 처음자들이라고, 안 그래요? 그런가요? 네. 배심 원장님 네? 여기 어떻게 합니까요? 네. 예, 제가요 이쪽에서 진행할 테니까요. 네, 선생님들은 네 그쪽에 모이셔서 다 같이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냥 그 앉은 데 사실이야. 배심원장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에이, 그럽시다, 그럼. 그럼 어떻게 앉아야 돼, 그럼? 알겠어요. 아, 고마워. 여기 앉으세요. 예, 고마워.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선생님, 저기 선생님도 저쪽에 좀 같이 앉아주시겠어요? 네, 저쪽으로요. 저 야구 좋아해요? 축구, 농구. 아 바둑 그거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는 건데 엉덩이 종이 생기겠네. 그 바둑이. 너무 많이 더우시죠? 네. 네, 그럼 제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뭐 특별한 방식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예, 뭐 어떻게 토론을 먼저 하시고 투표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투표를 한 후에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투표 먼저 하는 걸로 아는데요. 아, 네. 빨리 합시다. 그냥 혹시 알아요? 그냥 바로 집에 가게 될지. 네네. 좋을 대로 할게요. 근데요, 지금 이게 1급 살인 사건이니까, 그 유죄로 판결이 나면은 그 전기자로 보내지는 겁니다. 이게 좀 법이요. 좀 그런 거니까.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투표 먼저 합시다. 그냥. 네. 뭐 손 들지 마, 손. 네네. 투표에 반대하시는 분? 유죄인지 무죄인지 빨리 보자고. 네, 없으시죠? 만장일치만 유효하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준비되셨죠? 유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네, 유죄 11분. 그럼 무죄 손 들어주세요. 네, 무죄 1분. 11대 1로 유죄가 우세합니다. 뭐 어딜 가나 한 명씩 꼭 있잖아. 예? 아니 이제 그럼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대화를 좀 나눠야 되겠죠. 아니 정말 무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흉악한 살인범인데 이제 16살 아닌가요? 아니 16살이 뭐 어린다.
충분하지 않아요. 와, 들었어요? 차라리 그냥 벽에다 대고 얘기하지 그냥. 아유, 그 여자는 지나가는 전철 차창을 통해서 살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전철이 모두 6칸이라고 했고 이 마지막 2칸이 지나갈 때 봤다고 했고요. 아니 이렇게 그때 일은 작은 거 하나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걸 뭐 어떻게 부정한다는 겁니까? 뭔가 석연치가 않아서요. 아이고 계속 생각 주고 있어 거기서. 아이고 저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 그 6칸의 전철이 그 한 지점을 아니 선생님, 쌍사. 야! 지금 장난합니다. 뭐야 이 아나별 미친 새끼라고 이래 나 진짜. 어? 자, 그냥 놔둬. 저런 놈들은 상대 3시간 뒤에 돌아왔을 것 같지가 않아요. 잡힐까봐 겁났을 거예요. 아주 멀리 도망갔을 겁니다. 뭐 칼을 놓고 갔던 가져갔던 거예요. 유죄 아니에요? 그거 어느 쪽이에요? 저는 뭐 어느 한쪽을 계속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궁금한 점이 생겼을 뿐이에요. 제가 방금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만약 그 소년이었다면 전 그 칼을 가지러 갔을 겁니다. 그 소년은 아무도 자기를 못 봤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 자정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이 될 때까지 그 누구도 그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죄송하지만 제 생각을 끝까지 말씀드리자면 그 건너편에 사는 여자가 살인 장면을 목격한 다음, 그러니까 그 전철이 지나간 다음이죠. 네. 그 다음에 비명을 지르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소년도 그 비명 소리 듣지 않았을까요? 소리를 들었다면 누군가 뭔가를 봤다고 생각을 했겠죠. 아니, 소년이 정말로 아버지를 죽였다면 3시간 뒤에 다시 집에 돌아왔을 일은 없잖아요. 가만있어 봐. 자, 정지영. 시간이 얼마 걸렸죠? 정확히 42초요.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노인은 소년과 아버지가 싸우는 소리를 몇 시간 전에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침대에 누워있는데 위층에서 사람 쓰러지는 소리가 나죠. 건너편 창문에서는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노인은 일어나서 현관문으로 가죠. 거기서 문을 열고 누군가 뛰쳐 내려가는 걸 봐요. 그걸 그 소년이라고 추정한 겁니다. 네, 가능한 얘기예요. 추정? 내 진짜 별의별 거를 다 봤지만 나 진짜 오늘 본 게 진짜 최고네 최고야. 어? 이봐요 당신. 처음에 성직자처럼 이 얘기 저 얘기만 들어서 여기 있는 몇몇 사람 완전히 홀려놓더니 뭐 이제 와서 뭐라고 해? 추정? 나한테는 안 통하니까 이제 그만해요. 예. 그리고 당신들 정신 차려. 유작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희가 편안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간단하게 저부터 먼저 연출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출님, TV에 등장한 사람들은 어떤 작품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다 나왔습니다. 농담이고, 뭐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죠.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야, 뭐 나는 민주주의 시민이야 선언하는 것만으로 형성되는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상을 제시하는 연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나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책임이 있다. 뭔가의 어떤 같이 사는 사람끼리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것이다. 사실 저희 본연이 초연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식 때 초연하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10주년 기념 공연 하는 와중에 또다시 대통령이 탄핵되는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업무가 직책이 잘 운영되는 업무는 좋겠지만 뭐 탄핵 때 어떤 사연이 있었겠죠? 근데 사연이 있었어가 아니라 그 두 개의 과정에서 되게 주목할 만한 것들이 저는 시민들의 참여나 시민들의 자세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힘이라든가 민주주의의 가치 이런 걸또 좀 더 되새겨 봤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개개인들은 사실은 그런 민주주의적인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을 품고 있기보다는 사실은 개인의 건강이나 이익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죠. 편견 불교 그런 것들 속에서 누군가가 생명의 가치라든가 혹은 존엄이라든가 공동 책임자로서의 시민의식을 갖는 순간 굉장히 소중한 무언가가 지켜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보여주는 작품이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장황했습니다. 혹시 기자님께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BS 황명 기자라고 하고요. 너무 잘 받고 이 맛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꼭 보러 가겠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제 10주년 작품이다 보니까 좀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연출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한두 분 정도 10년 전에 초연을 하신 배우분이 계시다면 10년 전에 하셨을 때 마음하고 이번 10주년 무대를 올리시는 소회를 한두 분 정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출님께서 현재적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유발을 해주셨는데 거의 약간 말씀해 주신 것 같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조금 더 보충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소회는 배우분들 중에 한 명. 지정해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3번, 8번 그 주인공. 8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분 다 하시는 거. 그 다음 좋겠습니다. 10년이 됐네요. 네. 10년 전 생각하면 다들 이제 파릇파릇할 때 이렇게 만난 것 같은데 10년 동안 이렇게 매년 해오면서 어떠한 배우로서 아니면 이 인물로 살아가면서 호흡들이 좀 많이 달라지는 걸 좀 느꼈어요. 그러면서 초연 때는 느끼지 못했던 어떠한 미묘한 그 심리적 부분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사회적 메시지나 그런 것들이 더 깊이 있게 뭔가 연륜과 함께 나이가 먹어감에 있어서 생각이 좀 고무적으로 훨씬 더 깊이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10년 전에 그 젊었을 때 젊다라고 하기도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간에 젊었을 때 그 파워와 힘이 약간 좀 쇠퇴돼서 뭔가 좀 약간 그 부분보다는 좀 노련해지는 힘이 빠지면서 노련해지는 그런 호흡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할수록 이 배우들이 이제 서로가 눈만 보더라도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떠한 호흡을 하고자 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매년 하면서 또 매회를 하면서 참 재미있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생명력이 닿는 한 뭐 꾸준히 잘 후배들이 바톤을 받아서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작품이 좀 특이한 경우가 뭐랄까요? 만약에 한 몇 년씩 쉬다가 다시 10주년이다 이렇게 했으면 좀 느낌이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지방 공연을 포함해서 하나도 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매해 이거를 한 번씩은 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소회 같은 게 끝나 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끝났구나. 그래 올 것 같아요. 왠지 내년에도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해오다 본 그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10년 전과 비교한다면 이제 제 배역은 이제 그 아이를 살려보자는 쪽으로 시작을 하니까요. 10년 전에는
촉법소년 범죄라든지 이런 게 지금같이 심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 상상하고 들어갈 때 조금 더 연민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촉법소년 범죄가 너무 흉악해지고 날로 무서워지다 보니까 지금에는 제가 그 무죄를 설득해 가야 되는 그 과정이 더 두려워졌달까요? 과연 정말 이 아이가 밖으로 나갔을 때 정말 내가 못 봤던 면으로 인해서 악마 같은 아이였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10년이 지나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현재적인 그래서 방금 8번 교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범죄를 둘러싼 공간이다 보니까 범죄의 현재성하고 관련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어서 어떤 이게 좀 관련이 있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에 대해 좀 반대하는 편이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 청소년의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요즘에 청소년 범죄가 심각하고 좀 엄중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댓글을 보면은 애들도 악마다, 애들이라고 봐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범죄의 종류라든가 그 아이의 그 어떤 정신적인 상태나 분명히 나쁘다라고 저도 공감을 하지만 그런 댓글을 쓰는 사람이 그 댓글 쓰는 사람이 얼마나 민주주의적인 공동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사에도 있어요. 우리가 한두 시간쯤은 이렇게 얘기를 진지하게 나눠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이 사회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책임이 특히 청소년 문제는 그 책임이 나에게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거 일면식 없는 사람의 어떤 것이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는 것 이것이 사실은 저는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 범죄가 올라간다던가 사형을 주창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보다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작품의 현재성이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0년 전에 50대인 척했던 친구들이 실제 그게 맞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럴 거야 라고 이런 것 같아 라고 짐작하면서 공연했을 때와 지금은 그러네 내가 이 나이 먹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라고 사실은 이 사회에 있어서 사회 문제라든가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훨씬 공감대도 늘어나고 아무튼 이게 지금 50년 되니까 70년 전, 80년 전, 70년 전 희곡이거든요. 좀 있으면 100년이 되더라도 이 사회는 이렇게 그런 건가? 이런 어떤 좀 안타까움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는 계속 벌어먹고 살고 수 있겠구나 이 작품으로 그런 어떤 반감도 있고 만감이 좋지 않아요. 아까 읽어줘. 화면에 한 번만. 배심 원장님께서 배심원으로서 느끼는 점은
배심원 장. 배심원 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 이 배심원으로서 있으실 때 느끼시는 점. 아, 저요? 굉장히 두렵지만 떨리지만 해보지 않은 어떤 진행을 한다는 어떤 막중한 책임감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들 8번 빼고는 다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금방 끝나지 않았고 또 이 안에서 2시간 가까이 이 성격들과 그 뭔가 소란스럽지 않게 아주 진행을 잘 하고 싶은데 계속 그렇게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처음엔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이제 뒤에는 어떤 그런 것보단 나도 개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저도 이제 본연의 제 성격대로 힘을 좀 빼서 이 안에 이제 포함된 배심원으로서 같이 이제 참여하고 귀 기울이고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답변 다 되셨을까요? 네. 다음 경비에게 질문 똑같이. 경비로서의 배심원실에 대해서 느끼는 점이 있으신가요? 경비로서 배심원 그 지금 나가실 때 혹시 배우님들 성함 한번 주신가요? 네. 이름. 네, 경비 역할 맡은 오륜 배우라고 합니다. 그 질문이 경비로서 이 배심원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배심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지점. 제가 생각했던 거는 같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 판결 내렸을 때, 이제 그 내용을 들었을 때 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유죄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있으면서 왜 유죄로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고 또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 왜 하필 계속 부르고 이런 지점들에서 계속 의문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가장 뭔가 관객들이 봤을 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12명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은 이제 8번이 주는 어떤 의문점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다 겪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번쯤은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인물들인데 그걸 또 겪고, 근데 저는 무대 뒤에 있고 실제로 이 장소에 없기 때문에 가장 뭔가 뭐랄까 위험한? 아니면은 좀 생각을 바꿔줬으면 하는, 저도 이제 사실상 어떤 한 유죄라고 생각하는 인물일 텐데 이 인물은, 경비라는 인물은 여기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났던 어떤 주제에 관한 어떤 이 작품이 주는 핵심적인 거,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 라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판결이 끝났는데 유죄일 줄 알았는데 무죄로 나오네? 어떤 이런 그런 점들이 뭐 장면의 뒤에서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서 뭔가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갑니다. 네. 가장 뭔가 어쩌면 뭔가 어떤 관객의 입장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8번. 8번. 무죄가 돼서 화가 났었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네, 8번 한상훈 배우입니다. 네, 배심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뭐 갖고 있는 책임이라든지 이 배심원 제도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뭐 이렇게 피부로 느껴질까? 과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의 결정이 한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고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을, 그런 권한을 갖는다는 게 솔직히 상상은 하고 들어가지만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대사에도 있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더위의 날씨와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그 예민함이나 그 짜증 그런 것들이 정말 최고조에 달한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말 한마디로 꺼내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 뭐 아무튼 그런 걸로 인해서 뭐가 흔들리지만 그래도 이 말 한마디 꺼내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그리고 제가 그 아이의 생명을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지만 당연히 여기 있는 11명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심지어 연민도 있을 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 주장하는 게 사실 처음 힘들죠. 힘든 마음으로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하은 기자분 질문. 아닙니다. 네. 혹시 더 질문하실 기자분께. 네. 안녕하세요. 한국연극 대검 평론가 나연아입니다. 작품 잘 봤고요. 앞에서 주제적인 말씀을 너무 다 해주셔서 궁금증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표현적인, 연기적인 면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다 개성 있는 인물을 뽑아내셔서 내 주변에 누군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인물들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리듬감 있게 이렇게 하모니 있게 잘 맞추시는 게 참 어려우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런 표현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어떤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지점이나 아니면 맞춰보신 지점이나 이런 게 조금 궁금해졌으면 좋겠고 배우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딱 어떤 배우님께 질문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서 한 2분 정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4번 성함 한번 말씀해 주시고. 네. 4번 배심원 역할의 신용진입니다. 글쎄요. 뭐 이렇게 각자 캐릭터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는 뭐 대본의 분석의 기반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좀 이거 작품은 이제 조금 대본의 느낌을 좀 벗어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어서 또 각자의 성향을 조금 이렇게 재료로 삼아서 이렇게 많이들 만들어 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고 이게 사람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12명이나 이제 무대에서 이제 퇴장 없이 2시간 있다 보니까 그 배우 개인의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 배우 개인의 뭐 버릇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캐릭터로 봐주시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어떤 특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합을 맞춰가는 데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뭐 서로 갈등도 있고 감정 상하는 부분도 있고 뭐가 잘 맞아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막 자기 거를 주장해서 막 이렇게 해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작품 전반 장면의 어떤 기능이나 흐름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많이 하고 거기에 이제 다 같이 좀 이렇게 그런 장면의 어떤 하고자 하는 에너지나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뭐 동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배심원은 저희 7번 배심원님께서 성함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번 배심원 역할을 맡은 강진휘라고 합니다. 앞에서 뭐 4번 배심원이 다 얘기를 했는데 뭐 첫 대본 받았을 때는 서로 다 8번을 찍었는데 네, 근데 뭐 그 대본을 최대한 자기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캐릭터에 맞게끔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7번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 찾아가지고 그걸 꺼내서 그걸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밖에 친한 사람들은 보면 아마 그렇게 해서 중점을 많이 두고 연기를 거기에서 많이 캐릭터를 그렇게 표현해서 표현한 거 연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체적인 뭐 흐름이나 그런 거 이제 계속 반복적인 연습과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배려, 뭐 기다려주는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A 팀은 그렇게 계속 해왔지만 또 B 팀하고 좀 많이 달라서 이게
해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각자의 어떤 과정이랄까 그것 때문에 많이 좀 다르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A팀도 A팀 나름대로의 재미도 있고 B팀도 B팀 나름의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화시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배심원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분 먼저 손 드셔가지고 조금 요즘 얘기 되게 경청하기 힘든 시대인 것 같아서 반대쪽으로 좀 상대편 얘기를 좀 안 듣는 시대가 예전 10년 전보다 더 된 것 같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혹시 되게 힘들게 각자의 얘기를 전달하시는 연극을 하신 배우님들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약간 이렇게 경청이 힘든 시대에 좀 관객들에게 좀 어떤 연극에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다든지 연극할 때 이런 걸 느끼셨다든지 뭐 그런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좀 배역 중에서 좀 힘들게 말씀을 꺼내셨던 분들께서 답변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셨던 자기 목소리를 좀 전달이 힘드셨던 배역을 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쉽지. 여기 얘기해도 힘든 배심원 이번 배심원이 네, 이번 배심원 시민분이 어렵지 않나? 먼저 한번 이렇게 요즘 경쟁 중요한 시대에 네. 넉넉고 있었네. 지금도 꺼내기가 힘들어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기가 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연기를 2시간 동안 하시는 연극이니까 혹시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했으면 하시는지 그런 거 좀 느끼시는 게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배심원 박시입니다. 평상시 공연 보고 공연 관점에서 저분이 몇 번째 본인 특성으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해하시죠? 그냥 성격입니다. 우리 아무튼 이렇게 일하고 있지 않을까? 너무 떨리네요. 너무 떨리네. 나중에 하면 돼. 12번 12번 감사합니다. 네, 저 11번 배심원 역할을 맡은 현은영입니다. 맞아요, 진짜 안 듣죠. 저는 이 작품에서 11번 배심원은 정말 말 섞기 싫은 사람들과 말을 섞는 역할을 사실 맡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듣기 싫고 이런 무식한 아저씨들이랑 같이 있는 거 너무 싫고 근데 이 작품에서 무식한 아저씨들은 나한테 잘난 척한다고 뒤에서 욕하고 막 이러니까 어쨌든 이 작품이 이렇게 계속 공연이 되고 공감을 사는 건 어떤 불완전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8번 대사에서도 아마 나오는데 제도도 불완전하고 우리가 이 2시간 동안 하고 있는 이 행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진실을 찾는 건 아니니까 불완전하고 그게 불완전한 건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인간이 만든 제도고 인간들이 모여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덜그덕거리면서 어떻게든 이게 가둬놨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래도 뭔가를 돌파해서 나가는 걸 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할수록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그대로 서로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거기까지는 우리 작품이 가진 않는데 사실 어쨌든 그 불완전함을 좀 인정하는 그걸 좀 알아차리는 거? 관객들이 사실 사람이 참 불완전하고 사람이 만든 제도가 불완전해서 하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구나 같은 느낌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최선을 다하는 2시간의 과정을 진짜 엉망진창으로 보여주는 연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시 2번 배심원으로 돌아갈까요? 네. 아까 하실 수 그 사이에 네, 선생님. 3번 배수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제 힘들게 말하는 것보다는 말을 많이 하는 입장인데 그런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나 그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쉽게 얘기를 많이 하죠. 너무나 쉽고 너무 배려심 없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지금 사회가 돼버렸는데 이 3번 배심원의 입장에서 이제 이 공간 안에서 연기를 했을 때 느낀 점은 10번을 바라봤을 때 아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또 3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안 그러겠지. 나는 저 정도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한 것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남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어서 남한테 무례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서 자기 자신을 좀 잘 뭐랄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나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사회가 좀 행복한 사회로 되고 남의 얘기를 잘 들으면은 듣는 좋은 사회가 되려면은 자기 자신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더 좋은 사회로 될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그러면서 이번에 저는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는데 또 이번 배심원이나 평상시 저처럼 이렇게 틀릴까봐 말을 잘 못하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틀리고 맞고가 없으니까 이번처럼 말 못하는 사람도 그냥 소신 있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좀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고 듣는 사람들도 잘 들으면 어떨까? 네. 다음 네, 감사드립니다. 거의 삶이 이번 캐릭터라. 감사드립니다. 연기를 하라니까. 안녕하세요. 그냥 사람 어떻게 안녕하세요. 좀 무피트 김상민 기자입니다. 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지금 이게 배심원인데 만난 지 거의 뭐 하루도 뭐 며칠도 안 된 사람들인데 이제 하는 행동들은 거의 뭐 20년 후에 동창회처럼 너무 막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솔직히 느낀 점이 지금 시대 아니라고 해도 뭐 만난 지 며칠도 안 된 사람들이 뭐 화를 내고 너무 그냥 한두 명이면 모르겠는데 한 5명, 6명이서 너무 이렇게 막 상식 밖의 행동을 너무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배심원보다는 동창회 같은 느낌이 들고 조금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좀 논리적으로 뭐 어떤 되게 톤도 좀 저기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화를 내고 상대편을 비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좀 보다 보면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논리적으로 톤도 좀 저기 하고 제가 이제 미국 드라마를 많이 보면은 되게 악질적인 변호사들이 되게 차분하면서 논리적으로 막 하면은 그게 더 화가 나고 저기 하는데 여기서 반대하는 분들은 다 화를 내고 계속 소리만 지르고 하니까 그게 좀 힘들긴 해요. 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하면서도 되게 톤도 좀 개해는데 다 화를 내요. 화를 내고 다 비양거리고 그게 좀 일반적인 시대에는 좀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거는 좀 연주관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그러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약간 전제 자체를 약간 극한 상황을 조금 더 형성해 놓은 상태에서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편견이라든가 혹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못난 지점들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사실은
이게 지금 내가 무대 세팅을 안 했는데 무대는 돼지우리처럼 이렇게 가도는 형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나갈 수도 없는 전제로 했고 이게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절대로 못 나간다. 그래서 이 그 경비도 상당히 뭐 무슨 간수장처럼 좀 더 엄격한 모습으로 나오고 사실은 이 무대 자체는 뭔가 이 사회의 축소판 같은 걸로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점잖게 어떤 것을 도출해내기보다는 자기 안에 나가고 싶다, 먹고 싶다, 야구장에 가고 싶다 개개인의 욕망들이 더 도드라져 보이게 하고 그 도드라진 개성들이 사실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침착하게 논쟁을 벌이고 침착하게 생각을 나눠야 되는데 그럴 수 없을 정도로 더 커져버린 개인의 욕망들 속에서 논쟁해야 될 진짜 산 생명을 두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작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런 것이 사실은 겉으로 양복 빼입었고 점잖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다 자기 이기심이 더 차있고 편견이 있는데 이게 사회적인 어떤 것으로 회피할 수도 있고 모면할 수도 있고 상종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이 사회와 다르게 만약에 이렇게 절대로 나갈 수 없게 그 다음에 내가 내 욕망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인간의 본성을 조금 더 관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본성으로 좀 빠른 시간 안에 탁 들어가게 해서 사실 관객들이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사실적인 쪽도 아니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거 좀 너무 과장됐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주려고 했던 의도가 조금 있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기자분들 계신가요? 네, 그럼 저희 또 말씀 또 들어보고 싶은 분이 계셔서 저희가 A, B, TV라고 구분되어 있지만 또 이렇게 지금 A팀 기준으로 시연을 했지만 그래도 9번, 10번, 5번 다 이렇게 B팀이랑 같이 또 하는 또 배우들이 있고 한 팀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말씀 안 들어온 것 같아서 여기 B팀 대표로 이제 최명경 배우가 B팀에서 또 어떤 입장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떻게 작품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기 10인의 성난 사람들 B팀에서 10번 배심을 맡고 있는 최명규입니다. 저희는 B팀은 이제 3년 됐고요. 해볼만 하니까 이제 또 끝나네요. 그리고 A팀은 저도 초연을 받지만 아주 훈련이 잘 된 톱니바퀴가 아주 잘 맞춰 돌아가는 팀이라고 할 수 있다면 B팀은 아직 약간 거친 면이 있는 그런 저거고요. 그냥 아까 연출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냥 작품 주제는 그냥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저도 중점적으로 좀 동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저희 그래도 전체 이렇게 배우들이 모였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전체 다 한 분씩 하셔서 이번 공연에 대한 간단한 소감 및 또 관객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 간단하게 한 마디씩 이렇게 또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2번 배심원 반환입니다. 저는 초연부터 계속적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매너리즘 때문에 조금 대충 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 정신 차리고 지금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와주세요. 재밌습니다. 네, 이번 배심원 박시우입니다. 10주년 공연을 하는 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위에서 되게 행운이 못 받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영광이고, 네, 저는 30대에서 이제 40대가 됐는데 30대 시작해서 40대거든요. 근데 참 시간 너무 빠르다는 생각도 들고 또 계속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행복합니다. 네, 좋은 공연 많이 보러 와주시고 의미 있는 공연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원 배심원을 맡고 있는 오윤정입니다. 저는 지금 8년째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A팀, B팀 그냥 팀 통틀어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저도 감회가 새롭고요. 저는 이제 관객분들이 항상 제가 스스로 이 작품을 하면서 항상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부재일 거라고 예상하면서 처음 같이 이제 동조를 해주는 사람으로서 나이도 제가 여기서 가장 많거든요. 인물로서.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어가면 심사숙고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은 아까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요즘에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서로 공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연극도 사실은 이 전에 3일 정도의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 분상들이 다시 또 여기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진짜 잘 안 들었기 때문에 또 잘 듣다 보면은 공감되고 이해되고 설득되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항상 생각이 나더라고요. 항상 심사숙고하고 공감을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에 임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A팀도 많이 오시고 B팀도 많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3번 배심원 남동식입니다. 이게 50년도 작품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시대를 초월하는 공감에 있는 것 같아요. A팀이든 B팀이든 10년 동안 매일 똑같은 공연을 올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다른 작품이 생기고 다른 호흡들이 생겨서 관객들이 지속적으로 매회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가신 것 같은데 이번 10년도 작년 공연하고 전혀 다른 공연이 될 수 있으니까 흥미롭게 지켜봐 주시고 많이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7번 배심원을 맡은 강진위 배우라고 합니다. 초연 때는 그냥 열심히 하는 배우, 그냥 캐릭터에 맞는 무죄를 때렸다면 지금은 그냥 뭔가 좀 생각이 많은 배심원이 된 것 같아요. 요즘에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어떤 어른이 될까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6번 대사도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만약 이 소년이 16세 소년이 진짜 아버지를 죽였다면 그럼 저희는 살인자를 풀어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진짜 아버지를 죽였다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작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어른이 될까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연 많이 보러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1번 배심원 네, 김민수입니다. 10년째 하게 됐는데 항상 많은 관객들이 찾아주셨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보러 오시는 관객분들도 그렇고 정말 많은 생각의 거리를 주는 작품인 것 같고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의 거리가 항상 있는
것을 저희 시민의 성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못 보셨다면 얼른 예매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한다. 안녕하세요. 5번 김도환입니다. 저는 오리영 선배님이랑 함께 B팀으로 이미 완성된 작품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너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훌륭한 작품에 또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은 선배님들, 동료님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너무너무 행복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너무 설렜고요. 그리고 그 작품이 이렇게 저한테는 8년 동안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게 배우로서 큰 행복이고요. 또 그게 개인적인 바람은 저는 더 하고 싶거든요. 더 계속 하고 싶은데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거니까. 아무튼 매 순간 너무 행복하게, 너무 즐겁게 그게 몰입해서 캐릭터에 몰입해서 이 무대에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 같고, 행복하게 무대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의 성난 사람들 A팀 11번 배시봉 현은영 배우입니다. 저도 30대에 시작해서 40대가 됐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정말 잘 숙성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작년에 공연을 하면서 9년째 공연을 하면서 되게 많은 걸 또 한 번 배웠구나 했는데 그게 올해 다시 연습을 하면서 작년에 배웠던 게 내 안에서 또 다시 새롭게 뭔가 숙성되어서 나오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고 저랑 같이 지금 공연을 연습하고 있는 모든 배우분들, 그래서 이 작품 자체가 그 10년의 시간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만족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따라하고 싶은데 아직 예매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아직 보지 못하셨다면 어서 예매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4번 배시본 역할을 맡은 용진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고 뒤풀이 하실 때나 아니면 집에 돌아가실 때 한 번씩 이 작품 안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진 않지만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 살아간다는 거,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번 되새김질 할 수 있는,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저는 6번 배심원을 맡은 황비홍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음향으로 시작을 해서 재작년에 이제 경비 역할하고 작년부터 6번 배심원을 맡게 됐는데요. 이제야 조금 뭔가 배심원으로서 아니면 배우 황비홍으로서 약간 여유를 찾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이게 또 장담할 수 없다는 그런 말들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꾸준하게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이 또 계시고, 혹여나 이제 처음 접하시는 관객분들도 오실 텐데 이제 많이 보러 와주시고 한 번 더 보러 와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번 배시원 최영경입니다. 제 작품 민주주의, 사회적 책임감 이런 걸 극장에 오셔서 저희 공연 보시고 한번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무서웠어. 8번 배심원 역할을 맡은 한정원입니다. 이 작품이 이 시간 동안 올 수 있었던 건 역시 두말할 필요 없이 관객분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아무리 했어도 관객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이 작품이 오래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 오래된 분들,
올해 이것을 기억해 주신 분들 그리고 또 소소하게 입소문 내주시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번에 새롭게 만나게 될 분들 네, 너무너무 설레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준비 잘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가요? 경비 역할 맡은 오리훈입니다. 저는 제 지인들한테 공연을 하면은 보러 오라고는 굳이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작품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하거든요, 제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까 동진 선배님이 말씀하셨지만 명작은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아까 이제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경청이라는 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딱 뭔가 알겠더라고요. 요즘 시대에서 필요한 어떤 우리의 태도이지 않나? 어떤 그런 점들을 딱 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10년 동안 해오신 이 선배님들의 이 호흡 맞추는 거 이것들이 되게 사실적으로 뭔가 또 기능적으로도 되게 잘 맞춰지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굉장히 재밌게 항상 보고 있어요. 저는 뒤에서도 항상 듣는 입장이지만 마지막 장면에서는 항상 눈물이 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휩싸이는 거 그런 느낌을 항상 받는데 그런 공연이 몇 개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항상 이렇게 어떤 마음을 휩싸이게 하는 휩쓸리게 하는 그런 공연인 것 같아서 저는 사람들에게 조금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되게 좋은 작품이니 그냥 뭔가 한번 속는 셈 치고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좀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그리고 10년까지가 아니라 한 11년, 15년, 20년까지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기 전에 또 오늘 이 지휘응답 시간과 연습 시간식을 이렇게 동계를 도와준 이쪽 앉아있는 다른 배우들도 다 12회 종합선대 출연하는 B팀 배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또 이게 또 소감이랑 많이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앉아봐. 거기 앉아. 안녕하십니까. 10인의 성난 사람들 B팀의 6번 배심원 맡고 있는 김용식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저는 만나기 전에 이 작품 너무 유명한 작품이니까 대충의 뭐 스토리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뻔한 어떤 플롯? 그렇게 생각하실 관객분들 많을 것 같고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만나서 공부하고 연습하고 공연하면서 그 뻔함 안에 본질이 되게 많이 숨어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사회의 본질이 되게 많이 숨어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들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밟아가면서 끄집어내서 관객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팀을 비롯하여 B팀 공연도 관객분들이 저와 같은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11번 역할을 맡게 된 윤미랑이라고 합니다. 뒤늦게 갑자기 참여를 하게 돼서 열심히 준비 중에 있고요. 이 공연을 보시는 관객분들께서 공연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한 번쯤 스스로 돌아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B팀 12번 역할하고 있는 김구경이라고 합니다. 관객으로 봤을 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배우로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열심히 준비해서 누가 안 끼치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써 저희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또 우리 기자님들께 너무 감사 인사드리면서 또 오늘 또 우리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걸로 연습실 공개 및 기자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